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되지 못할까? 왜 내 삶은 늘 결핍감으로 가득한 걸까? 그리고 왜 자꾸 남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는 걸까?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답은 의외로 아주 단순한 데서 시작됩니다. 바로 비교라는 인간의 본능, 그리고 그 비교가 만들어낸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결과만 원합니다. 풍요로운 미래, 안정된 삶, 성공적인 커리어. 하지만 정작 그에 이르는 과정은 외면하죠. 불편하고 고되고 때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그 불편한 과정이 전혀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왜 비교하게 되는지, 그 비교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부자 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부자가 되는 훈련은 아무나 하지 않는지를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당신의 인생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를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수없이 들어본 말이죠. 하지만 그게 마음처럼 쉬웠다면 이 세상에 불안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비교는 인간의 생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전 원시시대 인간은 끊임없이 판단해야 했습니다. 저 동물은 나보다 빠른가? 싸워야 하나, 도망가야 하나? 이런 판단, 즉 비교는 생존을 위한 필수 반응이었죠. 문제는 지금도 그 본능이 그대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SNS 피드 속 누군가의 여행 사진, 회사 동료의 연봉, 친구 자녀의 성적까지 끊임없이 나 자신과 비교하며 어느새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비교는 나에게 부족하다는 감정만 남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보다 나은 사람과만 비교하거든요.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비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괴롭히기 위해 비교하는 셈이죠. 이런 비교가 쌓이면 결국 마음은 두려움으로 물듭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고, 무언가를 더 이뤄야만 할 것 같고, 그래서 끊임없이 불안해집니다. 그렇다고 비교를 억누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억지로 눌러봤자 오히려 더 커집니다. 중요한 건 비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비교가 마음속에 올라올 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 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힘. 그것이야말로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교를 따라갈지 아니면 지금의 나에게 집중할지를요.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구나. 나는 나대로 갈 길이 있다. 그 한마디가 비교의 화살을 무디게 만듭니다. 우리는 비교를 멈출 수는 없지만 그 비교가 내 삶을 침식하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마음의 힘이자 자유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더 가져야 한다. 이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계속해서 우리를 쫓아옵니다. 열심히 살아도 성과를 내도 더 큰 결핍을 만드는 이상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교를 멈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본능이니까요. 억누르려고 해도 더 큰 스트레스를 부를 뿐이죠. 그래서 필요한 건 억제가 아니라 알아차림입니다. 비교가 올라오는 순간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 그 한마디가 비교의 방향을 바꿉니다. 따라가지도 않고 억누르지도 않고 그냥 바라보는 거죠. 누군가를 잃는 경험은 단순히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삶을 멈추게 만드는 깊은 혼란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우리를 가장 괴롭게 만드는 건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뉴스 속 비극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낄 순 있어도 그 일이 내 가까운 사람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삶 전체가 무너지진 않죠. 하지만 같은 일이 가족, 연인, 나와 연결된 누군가에게 닥치면 그 감정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우리를 완전히 집어삼키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그 사람을 존재로서 인식하기보단 나의 일부처럼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버지, 내 아이처럼 나의 누구라는 말이 붙는 순간 그 사람의 부재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내 세계의 결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슬픔은 소유의 상실이라는 감정과 뒤섞이며 괴로움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칠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감정 속에 완전히 잠겨버릴 것인지 혹은 그것을 조용히 바라볼 것인지. 나는 지금 몹시 괴롭다. 하지만 이 고통은 사랑이 깊었던 만큼 커진 감정일 수 있다. 그렇게 감정을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우리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 감정을 억누를 필요도 서둘러 떠나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한 생의 이별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건 아프지만 그 아픔이 나를 지배하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친구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 우리 애는 하기만 하면 잘할 텐데 그걸 못해요. 이 말에는 하나의 오해가 담겨 있습니다. 노력이 마치 하고 안 하고를 선택하는 태도인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노력도 하나의 능력입니다. 쉽게 말해 어떤 일을 끝까지 밀고 가는 힘. 그걸 우리는 과제 지속력이라 부릅니다. 이 과제 지속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자기 조절력에서 시작됩니다.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싶은 유혹을 뒤로 미룰 수 있는 힘이죠. 그렇다면 자기 조절력은 또 어디서 생길까요? 그 핵심은 내가 스스로 느끼는 성취감, 즉 내적 동기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해보고 싶었던 일, 그리고 해냈을 때 느껴지는 뿌듯함. 그 감정이 계속해서 나를 움직이는 연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적 동기의 출발점은 대부분 환경입니다. 좋은 환경은 사람을 얌전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아이 주변에 책이 있으면 책을 열게 되고 부모가 몰입하는 모습을 보면 따라하게 됩니다. 반대로 TV와 휴대폰이 일상처럼 켜져 있으면 뇌는 즉각적인 자극에 길들여지고 집중력은 점점 사라집니다.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노력을 지탱해줄 구조가 약한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왜 안 해? 라고 다그치기보다 그 아이가 또는 그 자신이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구조부터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책 한 권, 작은 성공 경험,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것만으로도 구조는 다시 설계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억지로 하는 노력이 아니라 즐겁게 지속되는 에너지가 만들어지죠.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싶다는 말, 누구나 한 번쯤 해본 적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고 같은 시간에 출근하는데도 누군가는 조금씩 여유를 쌓아가고 누군가는 점점 지쳐갑니다.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요? 핵심은 레버리지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흔히 대출을 떠올리지만 그건 진짜 의미의 일부일 뿐입니다. 레버리지란 지렛대입니다. 혼자선 들 수 없는 것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죠. 그런데 지렛대가 작동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막대기, 다른 하나는 버텨주는 지점입니다. 많은 사람이 막대기를 키우는 데만 집중합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자극,
더 강한 수단. 하지만 지지점이 약하면 그 막대는 결국 무너지고 말죠. 그럼 지지점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그건 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가진 업의 힘입니다. 단순히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그 일이 내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일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성과를 만들 수 있어야 비로소 직장을 넘어선 직업인이 되는 겁니다. 이 직업인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속한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누가 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자리를 만들어주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대출이든 자본이든 레버리지를 건다면 그건 단순히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기반이 있는 확장이 됩니다. 반대로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레버리지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지지점이 없는 지렛대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무거운 돌을 들려다가 막대기부터 부러져 버리는 거죠. 그 과정에서 자신까지 손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렛대를 먼저 키우는 게 아니라 그걸 견딜 수 있는 바닥을 다지는 일입니다. 이 바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20대의 시간, 30대의 자본, 40대의 경험이 모여 비로소 하나의 알미 됩니다. 그 알미 지지대가 되어줄 때 그제야 진짜 레버리지를 쓸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늘 결과를 줬습니다. 더 나은 자리, 더 큰 돈, 더 많은 인정.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건 그 모든 결과는 결국 방향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남과의 비교에서 벗어날 줄 아는 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 억지로가 아닌 구조를 통해 이어지는 노력, 그리고 단단한 기반 위에서 작동하는 레버리지. 이 네 가지는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삶을 움직이는 실제적인 구조이자 불어가는 가장 현실적인 기초 체력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되는 법보다 먼저 되어가는 과정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이 한 문장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태도가 미래의 가능성을 바꾼다. 지금까지 서울경제미디어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상 서울경제미디어였습니다.